얘가 어느 순간 평평해져요. 평평해졌다는 건 근육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.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. 손목도 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맞아.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마우스들은 어떤 손목에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. 우리 이렇게 뭐 쭉 요새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 몸의 제일 중립 자세가 뭐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, 이 손하고 손목하고 팔에서는 이 기본 자세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게 제일 중립 포지션인 거. 우리가 각각 해보면 요렇게 하는 게 힘이 좀 들어가나? 좀 편안한가? 실제로 여기 중립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회내를 한다고 그러거든요. 회내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, 마우스를 이렇게 회내 자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고 큰 힘을 주는 게 아닌데도, 자꾸 일반 사무직들이 손목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, 이게 조금 자세가 부담이 돼서 그런 걸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, 그러면 조금 더 중립에 가까운 자세로 마우스를 써보면 어떨까?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된 것 같아요. 사실은 제일 많은 거는 우리가 뭐 다 손 아프면 막 다 터널 증후군이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손가락, 손목 움직이는 이제 힘줄이라고 부르는데, 한문으로는 건 이렇게 부르거든요. 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거를 건초염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힘줄은 결국에 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힘줄이 아프다는 건 사실은 이 근육이 아픈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라서. 우리 근육 많이 쓰면은 알배기고 아프고 근육통 생길 수 있잖아요. 사실 그냥 이런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단순 건초염이 제일 많죠.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손 써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데서, 그럼 힘줄이 막 부으면은 아프기만 하냐? 안에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붓기 시작하면은 뭔가 뻑뻑해지고 걸릴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총 방아쇠 같다고 그래서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불러요. 또 그러면 한두 개 힘줄만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, 그럼 여러 개 힘줄이 다 같이 부으면 어떻게 되냐? 그럼 여기에 한 공간이 정해져 있고 9개의 힘줄이 한 공간에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처음에 한두 개만 붓고 아플 때는 좀 아프네 이러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부으면 가운데는 신경이 또 눌리게 돼요. 그러면 그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구역에 저리고 좀 감각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, 이제 그런 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. 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은 마우스가 뭐냐?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중립 자세로 해서 조금 더 힘이 덜 들어가고 편안한 자세는 되는 것 같은데, 그런 손목 터널 내의 압력을 실제로 얘가 줄여줄 거냐,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감소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써보셨다고 하는데 네. 처음 써보셨어요? 네, 처음 써봤어요. 어떠셨어요? 일단은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사실 별일이 없으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는데,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하고 편안한 면도 어느 정도는 좀 생겼어요. 우리가 이런 회 내 동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,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요쪽이 또 여기에 눌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손목을 보면은 여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조금 요게 오히려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. 이게 보통 버티컬 마우스가 두 개잖아요. 네. 제품 어디 건지. 요거는 악토라는 제품이고요. 요거는 이제 우리 흔하게 제일 많이 쓰는 로지텍 제품이거든요. 요거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되고 조금 편안하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. 꼭 손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중립에서 요 회내 하는 동작을 보면 여기에서 또 땡땡해지는 근육이 좀 있거든요. 실제로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신경이 눌려서 여기 증상이 생기는데,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목을 걸쳐서 쭉 팔 끝까지 가서 손가락 끝까지 가는데, 어디서라도 눌릴 수는 있어요. 여기서 눌린 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, 여기서 눌리는 거를 이제 회내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, 그 근육에 눌려서 눌리는 거라. 그러면
부위는 되게 비슷하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요 끝쪽이 좀 저리거나 그러면 여기서 눌리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, 약간 더 깊숙한 곳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이런 데서 증상이 생기면 여기에서도 눌렸을 수 있거든요. 이 회내 증후군이야말로 얘가 짱짱해진 상태에서 쓰면은 좀 자극이 줄 수 있어서 이런 데 증상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중립 자세에 있는 버티컬 마우스 쓰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제 환자들 보면 손가락, 손목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. 무슨 일 하시냐, 뭐 손 많이 쓰냐, 뭐 운동을 하는 거 있냐. 다 아니래요. 뭐 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되게 무언가 꽉 쥐고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것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 근육을 쓰는 행위 자체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요거 자체도.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초염 생길 수 있고 방아쇠 수지 생길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길 수 있다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뭐 손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운동 선수들 다치지 말라고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뭐 중간중간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뭐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환자들도 이런 힘줄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쓰면은 얘 입장에서는 조금 덜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런 손목이 아프다거나 하면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. 이게 근데 스트레칭 할 때 아플 거거든요. 여기 이제 염증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당기면 아픈데, 왜냐면 그 부은 힘줄을 잡아 당기니까. 그래서 아픈데도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픈데도 하라고 해요. 왜냐하면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쉬게 냅두면 제일 좋은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혹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, 터널 증후군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 조절이 안 될 때,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는 건 이제 수술 이전의 치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. 약 먹고 물리 치료하고 뭐 주사 쓰고 이런 것들인데, 그런 걸 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될 때, 대개는 처음에는 아침에 제일 심해요. 푹 부어올라서 아침에 좀 손 뻣뻣하고 좀 아프고 뭐 이러네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자꾸 압력이 올라가서 조금만 써도 확 부어오르고 신경 눌리고 하니까 이렇게 터주는 거죠. 칼로 쑥 해가지고 기구로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요 엄지손가락 아래 요 볼록한 근육, 여기에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몰려 있거든요.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,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래돼서 그 운동신경이 쭉 눌리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 평평해져요. 평평해졌다는 건 근육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.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마우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개인 취향 차이도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. 뭐 특별히 손목에 무리 안 가고 통증이 없거나 뭐 저처럼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뭘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렇게 손목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이런 중립 자세에 가까운 버티컬 마우스로 변경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관절학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.